주말에 이제 집에서 식기 세척을 하다가 식기가 이제 음식물이 묻은 상태에서 손을 잡다 보니까 좀 미끄러웠어요. 그래서 식기가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거를 제가 이제 잡으려고 반사적으로 팔을 밑으로 확 내려서 떨어진 식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바닥에 먼저 떨어져서 깨진 절단면을 제가 손으로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래서 손이 한 5cm 정도, 5cm 좀 넘게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응급실에 가서 꼬매고, 응급실이 아니고 이제 근처에 일요일날 하는 정형외과 가서 꼬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소독하고 꼬매고 위쪽에 드레싱하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손을 못 쓰게 됐다. 오른손 진료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었는데요. 이제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일단 수영을 못 하고 한동안. 그다음에 골프를 오른손으로, 손의 악력에 바닥을 치는 힘이 그대로 손으로 다 전해지는데, 오른손으로 골프 클럽을 잡고 치면은 손이 이제 다시 꼬맨 자리가 터질 수 있겠죠. 뭐 최소한 터지지 않더라도 좋을 건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이제 골프를 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또 제가 의지 한국인이다 보니까 오른손이 다쳤으니 왼손으로 치면 될 거 아니냐. 오른손은 안 쓰고 왼손으로만 공을 치는 연습을 했습니다. 한 손으로 왼손으로 클럽을 제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특히 이렇게 헤드가 무거운 채들은 제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쳐보면서요. 처음에 이제 웨지가 헤드가 좀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웨지라든지 이런 거를 들고 쳐봤는데 이게 안 돼요. 클럽이 제어가 안 돼서 어마무시한 뒷땅이 납니다. 어마무시한 뒷땅이 나거나 이제 몸의 힘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팔만으로 치지는 못하죠. 팔만으로 치지는 못하니까 몸을 같이 이렇게 휘저으면서 치게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치려고 한 게 아니라 팔에 힘이 모자라니까 본능적으로 팔로 휘젓게 되니까 공이 정타는 일단 안 맞고요. 정타는 아예 안 맞고, 그 다음에 멋대로 공을 휘둘러서 타핑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뒷땅도 아니고 어마무시한 뒷땅, 아니면 멋대로 휘둘러서 타핑이 나는 거죠. 이런 두 개의 문제가 자꾸 발생했었습니다. 자, 이제 고안을 하게 되죠. 어떻게 정타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안을 하게 되고, 왼손만 쓰면요 핸드 퍼스트가 됩니다. 왼손을 갖고 이렇게 스쿠핑 하듯이 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왼손만 갖고 클럽을 잡고 쳐보면 이렇게 스쿠핑 하듯이 왼손으로 칠 수 없어요. 오른손은 공보다 상대적으로 뒤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손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붙여서 손목을 거기다 꺾고 이렇게 해서 다운 블록으로 치는 게 굉장히 어색하죠. 오른손 입장에서는 이렇게 꺾어서 치는 게 스쿠핑이 훨씬 유리합니다. 스쿠핑이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쿠핑이 일어나는 거는 오른팔과 왼팔 중에 오른팔의 비중이 왼팔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오른팔이 없으면 왼팔로만 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왼팔로 이렇게 스쿠핑해서 치기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힘도 많이 들거든요. 왼손으로 칠 때는 이렇게 손목이 안쪽으로 말리면서 다운블로우 형태면서 디로프트 되는 형태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임팩트의 클럽 페이스랑 동일하게 나갈 확률이 매우 높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을 다치고 나니 이제 클럽 페이스 정렬이라든지 페이스 임팩트 맞출 때 클럽 페이스의 형태는 훨씬 더 개선이 있었는데, 정확해졌는데, 그냥 한 손으로만 치게 될 때 장점이죠. 개선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클럽이 수직적인 높이가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어마무시한 뒷땅을 치거나 몸을 완전히 쓰면서 팔을 휘둘러 버리니까 바닥에 채 내려가기도 전에 허공에서 쓸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타핑이 나거나 그 두 개가 자꾸 일어나는 현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핸드퍼스트는 왜 자꾸 제가 뒷땅을 치다 보니까 몸의 회전이 앞으로 안 되고, 핸드퍼스트 같으면 손이 뒤쪽에서 이렇게 떨어지죠. 뒤쪽에서 제 손보다 손이 뒤쪽에서 떨어지는데, 핸드퍼스트로 치려고 하면요 몸이 앞으로 회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몸이 약간 공보다 더 앞쪽으로 나가 있어야 돼요.
공이 몸보다 더 앞쪽으로 나가 있지 않으면 스쿠핑은 일어나지 않지만 클럽은 저기 뒤에 떨어지는 거죠. 한참 뒤에 떨어집니다. 스쿠핑은 왼손의 특성상 일어나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클럽이 떨어질 때는 지금 클럽의 위치가 몸이 공보다 더 앞쪽에 있지 않으면 어마무시한 뒷땅이 나게 된다. 그러니까 아예 공이 안 맞고 그냥 땅만 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핸드 퍼스트라고 하는 거는 몸이 미리 로테이션 되어 있어 왼팔이 공보다 약 훨씬 더 앞쪽에 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핸드 퍼스트는 몸이 회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치는 거는 불가능하고 아깝다. 아니면 팔 어거지로 이렇게 밀어서 쳐야죠. 어거지로 억지로 모양을 만들어서 쳐야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암으로만 치려고 하면 다운로드 다잉 스윙 시 핸드 퍼스트 앤 디로프트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팔로만 치게 되니 클럽의 제어는 극도로 힘들고, 팔로만 하던 클럽의 제어는 극도로 힘들고, 그래서 몸을 회전해야 되는구나. 몸을 미리 회전시켜 놔서 몸이 왼쪽으로 회전시켜져 있거나 몸이 앞으로 가 있거나 둘 중에 한 개는 돼야 클럽이 다운 블로우에서 디로프트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맞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하루 꼬박 써서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계속 연구하고 왜 안 맞지? 왼손으로 칠 때는 왜 안 맞지? 내가 제어가 안 돼서 그래. 제어가 안 되는데, 제어가 안 되면 어떻게 제어를 하게 맞출까? 어차피 클럽은 바닥에 떨어집니다. 클럽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클럽이 바닥에 어차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면을 몸의 회전 속도와 맞추어서 공이 임팩트 되는 쪽으로 잘 떨어뜨리자. 예, 그거였습니다. 몸은 회전하니까 클럽은 이렇게 안 떨어지고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지죠. 사선으로 떨어지는데, 사선으로 떨어질 때 내가 몸이 회전하면 내 몸에 붙어있는 팔에 따라 팔이 회전하고 클럽도 같이 회전하거든요. 클럽의 위치가 이렇게 옮겨지는 거죠. 옮겨지면서 이렇게 공을 맞출 때 그 위치를 잘 떨어뜨려 보자. 여기서 그 위치를 잘 떨어뜨리는 거를 조준하는 0점 조준 작업이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근데 클럽을 바닥에 완전히 떨어뜨린다는 생각을 해야 떨어지는 거고, 불안하니까 힘을 자꾸 줍니다. 왼팔이 자꾸 주면 클럽이 바닥에 안 떨어지고 몸과 함께 강한 힘으로 휙 하고 돌면서 계속 타핑이 나요. 그래서 실제로 왼팔로 칠 때 처음에는 다 타핑만 났어요. 뒷땅이 안 나고 타핑만 나기. 아예 처음에 한 10개 15개 정도는 아예 어마무시한 뒷땅이 났고, 완전 감이 없을 때 뒷땅을 피하자고 팔에 힘을 조금 주면서 몸을 비트니까 계속 타핑이 났어요. 그래서 초반에 한 100개 정도는 계속 타핑이 났어요. 그러다가 생각보다 클럽을 더 과감하게 떨어뜨려야 되는 거나, 그래 그럼 뒷땅이 나던데, 뒷땅이 나니까 몸을 회전시켜야 되는구나. 그래 그럼 클럽이 떨어지면서 몸을 회전시킬 거냐, 몸이 회전된 상태에서 클럽을 떨어뜨릴 거냐. 예, 제가 해보니까 몸이 먼저 회전하고 몸이 먼저 해서 회전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클럽이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게 0점이 훨씬 쉬웠습니다. 같이 회전하면서 떨어뜨리는 것보다. 그래서 몸은 먼저 회전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실제로는 약간 더 빠른 거지만 몸은 먼저 회전해서 이쪽에서 기다리고 있고, 내가 공 치는 방향에서 거의 45도 쪽 정도 앞으로 꺾여 있는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럽이 떨어져서 바닥에 맞추는 작업. 그거를 처음에는 굉장히 천천히 했었습니다. 굉장히 천천히 했는데 잘 되더라. 천천히 하니까 이제 맞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 타이밍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오른손은 여전히 못 쓰니까 오른손은 주머니에다가 찔러 놓고 왼손만 가지고 계속 칩니다. 왼손으로 치면 무조건 다운블로우 앤드 디로프트가 되는 거고요. 다운블로우, 그러니까 핸드 퍼스트 앤드 디로프트가 되는 거고요. 왼손으로 치면 무조건 핸드 퍼스트 앤드 디로프트다. 클럽이 앞으로 떨어지냐 뒤로 떨어지냐, 그 차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의 회전 속도, 회전이 몸이 먼저 회전돼서 팔이 생각보다 더 앞으로, 팔목만 앞으로 보내기는 불가능해요. 매우 힘든, 해보면 압니다. 팔목만 앞으로 보내면 팔을 억지로 이렇게 앞으로 힘을, 굉장히 많은 힘을 주고 팔을 억지로 앞으로 내밀어서 핸드 퍼스트를 어거지로 맞춰야 되는데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몸을 회전하자. 몸을 회전하면서 클럽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연습을 해보자. 그러다 보면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거기도 맞고 하다가 공이 막 45도로 나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공 위에 내려찍기도 하고 뒤로 나가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제 뒤로 나가기로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시행착오를 계속 겪었더니 이제 다운블로우, 왼팔로 치는 다운블로우 앤 핸드 퍼스트가
되더라고요. 아, 이게 그 느낌이었구나. 한 팔을 없애보니까, 오른팔을 없애보니까, 오른팔이 아파서 못 치니까 계속, 오른팔이 있으신 분들은 왼팔로만 연습을 보시고, 그럼 자꾸 오른팔이 치고 싶거든요. 저도 옛날에 왼팔로만 치다가 자꾸 막 이렇게 오른팔이 또 개입을 해요. 아, 이제 오른 양손으로 치면 더 잘 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 치다 보면 나중에 오른팔로 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완전히 없애셔야 됩니다. 뭐 한쪽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아니 이빨 꽉 깨물고 절대로 오른팔로는 치지 않는다. 절대로 중간에 오른팔로는 치지 않는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강하게 가지고 왼팔로만 스윙을 하면서 타격점을 맞춰봅니다. 중요한 건 몸이 회전이 들어가지 않으면 핸드퍼스트가 안 된다. 팔이 공보다 더 앞쪽 위치로 많이 나가 있지 않으면 핸드퍼스트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오른팔이라고 하는 강력한 친구가 왼팔의 행동을 제어해버립니다. 왼팔은 힘이 약하고 오른팔은 힘이 세니까 오른팔이 편한 대로 가면 100% 스쿠핑입니다. 쳐야 되니까요. 몸이 회전은 안 된 상태에서 오른팔이 강하면 손목을 안쪽으로 요렇게 꺾어가지고 밖에 못 쳐요. 오른팔의 숙명은 그렇습니다. 오른팔은 그렇게밖에 못 칩니다. 그러니까 다 스쿠핑이 나죠. 초반에는 회전이 안 되고 생각보다 회전 또는 체중 이동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프로들은 몸의 회전이랑 체중 이동을 덜 하러 갑니다. 그 사람들 너무 많이 해서 문제죠. 그 사람들 계속 연습하니까요.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 이동을 하는데요. 그럼 몸을 회전시켜서 팔을 왼팔을 앞으로 보낼 거냐, 몸을 밀어서 왼팔 앞으로 보낼 거냐. 예, 회전이 맞죠. 회전을 시켜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 쳐보니까 회전보다는 몸을 왼쪽으로 미는 느낌으로 가져가는 게 더 나아요. 미는 느낌을 많이 안 가져가고 조금만 민다고 생각이 되면 미는 게 약간만 밀리다가 여기서 회전으로 바뀝니다. 미는 거를 그만하면요 몸은 관성에 의해서 회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는 양을 결정을 해야죠. 미는 양을 결정하는 것도 핸드퍼스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중에는 다운블로우, 그 다음에 수평 타격, 그 다음에 상향 타격의 이 체중 이동의 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체중 이동의 양과 관련이 있고, 이 체중 이동을 적정 수준까지 하고 거기 하다고 스톱하면 관성에 요를 하다 억지로 멈추는 거 아니고 요 정도까지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이동하다가 거기서 몸이 이동. 자, 왼쪽에 벽을 만든다는 느낌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몸을 약간 밀어요. 밀면 요 정도쯤에서 나는 몸을 그만 밀 거야. 내 미는 몸의 한계량은 요 정도로 세팅을 할 거야. 세팅을 하면 팔은 이쪽에서 나오고 있죠. 몸은 여기서 스톱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미는 데를 요 정도까지만 갈 거야. 뭐 억지로 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요 정도까지만 갈 거야 라고 하면 팔이 미는 힘에 의해서 여기는 스톱하는데 여기 계속 가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회전이 되는 거죠. 요렇게 가다가 스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다가 스톱 요렇게 미는 거죠. 예, 그래서 체중을 왼쪽으로 미는데 많이 밀지 않고 공 한 개 정도만 약간만 민다는 느낌으로 밀면서 스톱 약간만 민다고 하면 팔의 관성에 의해서 몸에 자연적인 회전이 발생한다. 스톱하고 회전이 발생하면 이 부분이 벽이 생기는 거랑 비슷한 효과예요. 강제적으로 자연스러운 몸에 이동해서 강제적으로 벽을 만든다고 몸을 끊는 게 가능할까? 저는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건 가능하죠. 가다가 방향을 바꾸는 거는 가능한데, 가다가 스톱!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다가 방향을 근데 실제적인 벡터는 여기서 가다가 이쪽으로 확 꺾이니까 여기서는 멈추죠.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멈추고 이쪽으로 확 가니까 휑 하고 돌아가는 거죠. 휑 하면 휑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3일을 그렇게 계속 치고 난 다음에 이제 양손으로 한쪽 손이 이제 웬만큼 나왔어요. 웬만큼 처음에는 완전 막 유혈이 낭자하고 막 꼬맨 상태에서도 붓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한 3일 좀 지나니까 웬만큼 나아졌어요. 어제 드레싱 하러 가니까 정형외과 선생님께서 이제 공 치셔도 되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좀 불안해서 한 번 써봤습니다. 한 번. 그래서 이제 왼팔로 이제 잘 맞기 시작해서 샌드 웨지가 제가 양손으로 치면은 한 70m에서 80m 사이를 보거든요. 근데 한 손으로 쳤을 때 한 40m, 한 손으로 쳐서 이제 잘 맞았을 때 40m가 가는 정도의 수준에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오른손을 개입을 하는데요.
오른손이 여기 닫혀 있으니까 오른손을 굉장히 살살 잡았습니다. 오른손을 세게 잡으면 또 스쿠핑이 일어날 수 있죠. 왼팔은 세게 잡았고요. 오른팔은 되도록 살살 잡았습니다. 여기가 잘 접촉이 안 되게 글러브 끼고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했던 방식대로 개념대로 해서 한번 쳐봤어요. 처음에는 왼팔이 들어오니까 왼팔이 또 클럽의 패스를 뒤틀더라고요. 그래서 또 깨달았죠. 이게 결국 오른팔이 들어오면서 클럽의 패스가 뒤틀리는구나. 그래서 클럽의 패스를 더욱 신경 쓰고 클럽의 패스가 뒤틀리는 만큼 또 체중 이동의 양을 한번 조절해 보자 해서 한 3, 4개 쳐봤더니 그 다음부터 0점이 잡히면서 다운블로우 하향 타격에 핸드 퍼스트, 그 다음에 뒷땅이 안 나는 샷이 훨씬 부드럽게 샷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른손으로는 거의 힘을 안 주고 치니까 8번이 원래 이제 제가 8번 치면 140에서 130에서 140 어딘가에 떨어지거든. 잘 맞으면 150도 가지만 뭐 하여튼 평균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오른팔 힘을 거의 빼고 왼팔에다가 오른팔 진짜 도와준다는 느낌으로 치니까 120 정도 나가더라고요. 110에서 120 어딘가에 떨어지더라고요. 오른팔이 이제 조금 회복이 되고 힘을 약간 더 더할 수 있으면 거리는 조금 더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그렇게 되면 또 오른팔이 좌지우지하는 양이 많아지면 클럽 패스가 또 틀어질 수 있으니까 그건 신경 써야 되겠죠. 근데 한 팔로 연습하는 거는 왼팔로만 연습하는 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어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큰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없던 길을 새로 뚫어준 느낌이죠. 신세계를 뚫어준 느낌이죠. 도움이 된다 정도가 아니라 왼팔로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으로 왼팔로 연습을 한 7? 그 다음에 양손으로 3?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른팔이 다 낫고 나면 또 그렇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왼팔로만 연습하는 건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다운블로 잘못 치면 팔에 충격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점점 그걸 잘 조율하고 그 팔에 아픈 게 싫어서 잘 조율하고 조절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왼팔로만 치니까 저는 골프가 건강에 되게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는. 옛날에는 골병 만드는 허리 아파지고 뭐 팔 아파지고 뭐 어깨 아프고 뭐 어쩌다 뭐 공에 맞기도 하고 해서 골병 드는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재밌으니 치는 거지만 사실은 골병 드는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되게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을 많이 주고 치면은 안 좋은 운동이고요. 힘을 조율을 해서 섬세하게 쳐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머리를 두뇌를 되게 많이 써야 돼요. 머리를 계산해서 쓴다는 게 아니라 근육을 섬세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계속 뇌가 그때그때 계속 섬세하게 본능적으로 조율을 하는 거죠. 제가 퍼터로 치는데 거리를 저기 10m니까 백스윙 요만큼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대충 거리 보고 10m인지 20m인지 재지도 않고 그냥 눈으로 보고 요 정도 치면 힘으로 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렇게 쳐보는 겁니다. 타겟을 보고 공을 보지 않고 타겟을 보면서 이렇게 쳐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잘 들어갑니다. 클럽을 쥐고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볼을 보고 헤드를 안 쓰고 이렇게 치는 거 말고요. 이렇게 나는 클럽을 휘두르면 대충 거기에 맞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타겟을 보면서 저까지 잘 한번 굴려보자. 이걸로 잘 한번 굴려보자. 이렇게 해서 계속 치는 과정에 우리가 뇌를 계속 쓰게 되죠. 뇌에 따라서 손의 힘이 조율이 되는 거고 그 조율의 결과값이 밖으로 도출이 되는 거니까. 어프로치를 할 때도 20m, 30m를 20m니까 백스윙 크기를 이 정도, 30m는 이 정도 이렇게 하지 말고요. 20m를 꾸준히 보면서 요 정도 느낌? 요 정도 느낌? 그러니까 감을 계속 키우는 과정 중에서 뇌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요 정도 느낌? 요 정도? 요 정도 느낌일까? 하면서 계속 쳐보는 거죠. 나중에는 그 위치를 20m를 뇌 쪽에 눈이 한 개 더 달렸다고 생각하고 저쪽에서 그 정도 저기 하면서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렇게 칩니다. 그렇게 치면 정확도가 상상되고 뇌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운동 자체가 섬세한 근육의 조율을 위해서 뇌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계속 때리려고 하면 근육이 다치고 몸이 다칩니다. 그런 방식의 운동은 어떤 운동에서든 좋지 못해요. 수영 그건 선수들이 하는 거죠. 선수들이 더 멀리 더 빨리 더 오래 더 높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힘을 폭발적으로 응축시켜서 뽑아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좀 다르지만 골프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리고 하체 근육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저 수영을 열심히 하는데 수영은 막말로 하체 근육을 안 쓰려면 안 쓸 수 있어요. 다리를 계속 다다다다다닥 안 차고 다리를 다리가 8대 2 정도로 해서 상체가 중요하고 하체는 안 쓰려면 안 쓸 수 있습니다. 선수들은 그렇게 안 하죠. 특히 단거리 선수들일수록 지금 하체 비율이 높아집니다. 바바바바바박 쳐내는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그래도 효율은 상체보다 더 안 좋은데 상체는 이미 100% 끌어냈고 하체를 상체만큼 끌어내기 위해서 하체 운동도 엄청나게 하니까 단거리를 엄청나게 찰 때는 하체가 굉장히 많이 요구되지만 동호인 수영에서 그렇게 하는 선수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못하지. 그래서 동호인 수준에서는 그냥 부드럽게 하는 거죠. 부드럽게 하는데 골프는 이렇게 핸드퍼스트 디로프트를 하려고 하면 팔이 이렇게 쭉 뻗었을 때보다 핸드퍼스트를 하려고 하면 총장이 짧아집니다. 각도를 이렇게 주잖아요. 이렇게보다 이렇게 꺾으면 손이 클럽을 완전히 최대로 폈을 때보다 안쪽으로 꺾었으니까 수직적인 거리가 공에 도달하기 위한 수직적인 거리는 팔은 더 짧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상체를 더 숙이셔야 됩니다. 디로프트를 하고 핸드퍼스트를 하려면 손목이 안쪽으로 말려 있어야 되고 왼손이 안쪽으로 말려 있어야 되고 왼쪽이 안쪽으로 말려 있으려면 말려서 공을 하방 타격을 잘 하려면 상체가 더 숙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들이 공을 칠 때 공을 다운블로우를 할 때 몸을 앉는 거예요. 몸이 앉지 않으면 핸드퍼스트가 안 됩니다. 핸드퍼스트를 해도 몸이 앉지 않으면 공은 클럽 위를 지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보다 핸드퍼스트에서 각도를 이렇게 주면서 더 짧아졌거든요. 그러니까 회전이 들어가고 몸이 앉으면서 회전, 앉으면서 회전, 앉으면서 회전, 앉으면서 앞으로 밀면 회전이 되죠. 앉으면서 밀면서 요렇게 미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쪽으로 꺾이면서 하체가 앉았다가 칠 때 일어납니다. 클럽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가면서 체중에 따라서 일어납니다. 그 와중에 하체를 계속 씁니다. 하체를 계속 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앉았다가 일어나고 앉았다가 일어나고. 운동 프로 선수들처럼 진짜 몸을 이렇게 잡아 틀고 맥길로이처럼 이렇게 틀고 허리, 어깨, 인대에 부담을 많이 주는 스윙을 우리는 하지 않죠. 수영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 선수도 하이 엘보 끝까지 꺾어가지고 바바바바바박 아니면 이제 손을 완전히 펴서 풍차 돌리기처럼 스트레이트 아음으로 바바바박 치는 거는 당연히 수영 선수들도 건강에 안 좋습니다. 어깨도 부딪히고 그렇죠. 근데 우리 동호인들이 그렇게 수영을 하나요? 그렇게 수영하지 않죠. 이렇게 하이 엘보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지 않고 하이 엘보는 그냥 올라가는 만큼만 적당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드럽게 나아가는 방식으로 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골프도 백스윙도 되는 데까지만 해도 돼요. 이게 무슨 우리가 맥길로이도 아니고 허리 끝까지 꺾고 팔 끝까지 꺾고 안 돼. 다운블로우도 너무 심하게 때려가지고 선수처럼 강한 힘으로 바닥 타격해서 진짜 엘보에 있는 인대에 손상을 주거나 텐던에 손상을 주거나 하는 방식은 우리는 지양해야 됩니다. 그런 거 안 해도 거리 240, 50 다 나가고요. 아이언 거리 140 넘게는 나갑니다. 사실 140도 필요 없어요. 7번 아이언 140 칠 필요 없습니다. 요태 치면 나가는 거. 그렇습니다. 그 필요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나이 들면 시니어 티에서 치기도 하고 뭐 조금 앞에서 치기도 하고 즐겁게 치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골프를 그렇게 섬세하게 조절을 하다 보면 뇌에 굉장히 좋다. 당연히 치매를 늦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근육이 섬세하게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근육도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